하여 소화를 꾸짖었다. 천하가 불안하고 계속해서 고전을 치르면서 아직 그 성패를 알 수 없건만 어찌하여 궁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하게 지었는가? 그러자 소화가 천하가 아직 채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이용하여 군시를 지은 것입니다. 더구나 천자는 사해를 집으로 삼는 법이니 궁전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고서는 천자의 존경과 위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후세에는 이보다 더 웅장한 궁전을 지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고조는 기뻐했다. 고조가 군사를 이끌고 동원으로 갔을 때 백인현이라는 곳에서 백인은 여기 해설에는 백인과 박인의 발음이 비슷해서 이곳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는데 백인은 중국어 발음은 포렌이고 박인의 발음은 포렌이다. 우리말로 비슷한 게 아니라 중국 발음으로. 당연하지. 백인현이라는 곳을 뭐라고? 포렌이라는 곳을 경유했는데 이때 조나라의 승상 광고 등이 고조를 시해하려고 모의하였다. 중국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중국어를 신청을 했더니 이게 핸드폰으로 배웁니다. 핸드폰으로 배우다 보니까 자꾸 지휘 집중이 안 돼. 영화도 보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래서 참 빨리빨리 배웠으면 내가 포렌 이 발음을 잘했을 텐데. 한국어 런인가? 런, 포런이겠네. 시하려고 모여야했다. 그때 고조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물어 마음이 불안하여 그 백인과 박인 이름이 비슷해서 백인에서 머물지를 않았다. 대왕 유증이 나라를 포기하고 도망가며 스스로 낙양으로 돌아왔다. 고조는 유증의 왕후를 취소하고 합양후로 강등시켜버렸다. 착착 떨어뜨리네. 9년 조나라 승상 관고 등이 고조를 시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어 삼족이 주멸당했다. 주왕 장후를 패하고 선평으로 강등시켰다. 이에 고조는 초나라 귀종인 소씨, 굴씨, 경씨, 회씨와 제나라 귀족인 전씨를 관중지방으로 이주토록 했다. 미양궁이 완성되자 고조는 제후와 군신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 미양궁 전전에서 연회를 열었다. 고조는 옥술잔을 들고 일어나 태상왕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아버지에게 처음에 태상왕께서는 항상 내가 무례하고 사업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둘째 형 유중처럼 힘써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성취한 사업이 둘째 형과 비교하여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었다. 대신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큰 소리로 만세를 부르고 크게 웃으며 즐겼다. 10년 10월 회남왕 경포, 양왕 팽월, 연왕인 노광, 형왕인 유가, 초왕인 유고, 제비 유비, 제왕인 유비, 장사왕 오해가 모두 와서 장락궁에서 고조를 아련했다. 봄과 여름에 이리 없이 무사했다. 그리고 7월 태상왕이 역양궁에서 붕어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초왕 유교와 양왕 팽월이 모두 와서 장례 치렀다. 역양의 제수들은 사면했다. 여읍을 신풍으로 개명했다. 8월 조나라의 상국 진희가 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고조는 진희는 일찍이 짐의 사자로 일한 바 있는데 신용을 잘 지켰다. 대 땅은 짐이 중요한 지방이라고 생각하여 진희를 여루에 봉하고 상국의 명의로서 지키게 하였었다. 지금 뜻밖에도 황 등과 함께 대를 강탈했으니 그곳의 관리와 백성들은 전혀 죄가 없다. 내 땅에 모든 이민을 사면해 주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 9월 고조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동쪽에서 진희를 공격했다. 군대가 한단에 도착했을 때 고조는 기뻐하며 말했다. 진희가 남쪽으로 가서 한단을 근거지로 하지 않고 도리어 장수에 기대어 진을 친 것을 보니 진희가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노라. 라고 또 진희의 부장들이 이전에 모두 장사를 했다는 말을 듣자 고조는 짐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많은 황금으로 진희의 부장들을 유인하자 진희의 부장 중 다수가 투항하였다.
11년 고조가 한단에서 진희를 토벌하는 일은 미처 완료되지 못했다. 진희의 부장 후창이 만여 명의 군사를 끌고 각지를 돌아다녔고 왕황은 고격에 주둔했으며 장추는 황하를 건너 요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한나라 조정은 장군 광몽을 파견하여 제나라 장군과 함께 장춘을 공격하여 크게 격파시켰다. 또 주발은 태원에서 군사를 이끌고 대땅에 들어가 평정했다. 군대가 마을에 도착하여 한동안 마읍을 항복시킬 수 있었지만 주발은 계속 마읍을 공격하여 마읍의 수많은 병사를 베었다. 진희의 부장 조리가 동원을 방어하여 고조가 동원을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했다. 한 달여가 지난 뒤 조리의 사졸들이 고조에게 욕을 하자 고조는 대단히 화가 났다. 동원이 항복한 뒤 고조는 고조에게 욕을 한 자를 찾아내 참수하도록 하고 욕을 하지 않은 자는 용서해 주도록 명했다. 그리고 조나라의 상산 이북 지역을 떼어내 대나라에 주고 황자 형을 대왕으로 삼아 진양의 도읍을 정하도록 하였다. 봄 한신이 관중에서 모반하자 그의 삼족을 멸하였다. 삼족을 멸하였다. 한신. 여름 양왕 팽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의 봉우를 패하고 초기에 유배시켰다. 팽월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드디어 팽월을 죽이고 그의 삼족을 멸하였다. 고조는 황자 회를 양왕에 봉하고 황자 우를 회양 왕으로 삼았다. 가을 7월 회남한 경포가 반기를 들어 동진하여 형왕 유가의 땅을 손에 넣고 북상하여 회하를 건넜다. 초왕 유교는 패주하여 설현으로 도망쳤다. 이에 고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경포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황자 장을 회남 왕에 봉하였다. 12년 10월 고조는 이미 경포를 회추해서 격퇴했다. 경포가 도주하자 별장을 보내 추격토록 하였다. 고조는 군사를 이끌고 귀환하는 길에 폐연에 당도하여 그곳에 머물렀다. 폐궁에서 주연을 베풀고 옛날 친구들과 부로 자제 모두를 불러 모아 마음껏 술을 마셨다. 고조는 폐연에 사는 120명의 어린이를 뽑아 노래를 가르쳤다.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한참 흥이 오르자 고조는 축을 타면서 자기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축은 거문고와 비슷한 현악기입니다. 손가락 큰 바람 불고 구름은 높이 나는구나. 위새는 해내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도다. 어찌 해야 용사를 얻어서 사방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노래는 대풍가라고 합니다. 대풍가. 축을 타면서 노래를 지었다. 고조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모두 익숙하게 부르도록 하였다. 고조는 일어나서 춤을 추며 격앙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리고는 폐연 사람들에게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소. 내가 비록 관중을 도부로 정했지만 천추 만세 후에도 짐의 혼백은 여전히 폐연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것이오. 짐은 폐공의 이름으로 출병하여 포악한 자를 주벌하고 역적을 토벌하여 마침내 천하를 얻었소. 그러므로 폐연을 짐의 탕목읍으로 하여 폐연의 모든 사람들의 부역과 세금을 면제하여 대대손손 납세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오 라고 선포했다. 탕목읍이란 주나라 때 제후가 목욕할 비용을 마련하도록 천자가 내린 체지로서 제후가 천지를 조회할 때는 몸을 깨끗이 하는 탕목을 해야 했고 그 비용을 여기서 마련했다. 후대로 오면서 군주와 그 비와 왕자, 공주 등이 부세를 거두어 관할하는 지역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폐연을 나의 탕목읍으로 하겠다. 그래서 대대손손 납세하지 않도록 하겠다. 아주 좋아했겠네. 폐연의 부로나 형제나 나이든 부녀나 옛 친구들은 매일 고조와 함께 술 마시고 서로 정말 기분 좋게 옛날 일을 담소하고 웃으며 즐겼다. 10여일이 지나 고조가 돌아가려고 하자 폐연 사람들은 한사코 고조를 붙잡았다. 고조는 나의 수행 인원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가 없소라고 말하고는 길을 떠났다.
폐연 사람들은 성을 텅 비워두고 나가 모두 마을 서쪽에서 소고기와 술을 바쳤다. 고조는 또 멈춰서 장막을 치고 3일 동안 연회를 열었다. 폐연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행스럽게도 폐연은 요욕을 면제받았지만 풍읍은 아직도 면제받지 못하였으니 아무쪼록 폐하께서 풍읍을 가엾게 여기시어 똑같이 세금을 면제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라고 청했다. 고조는 풍읍은 짐이 태어나 자란 곳이오. 그러니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이라오. 나는 다만 전에 풍읍 사람들이 옹치로 인하여 나에게 반기를 들고 위나라를 도운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소 라고 말했다. 폐연의 부영들이 계속 간청하자 고조는 풍읍의 요역도 같이 면제하여 폐연과 똑같이 했다. 폐후 유비를 오왕에 봉했다. 이 무렵 한나라 장군들은 경포군을 조수의 남북 양쪽에서 공격하여 두 곳 모두에서 경포군을 대파했다. 경포는 패주했지만 체포되어 파양에서 참수됐다. 번쾌는 별도로 다른 병사들을 이끌고 대를 평정했으며 진희를 당상에서 참하였다. 11월 고조는 경포군을 토벌하고 장안으로 회군했다. 12월 고조는 진시황제, 초은왕 진섭, 위나라 안리왕, 제나라 민왕, 조나라 도양왕이 모두 후손이 없다. 모두 묘지기로 10호를 주고 진시황제는 20호, 위 공자 묵인 5호를 주도록 하라 라고 명령했다. 진희와 조리의 협박을 받았던 대땅의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사면받았다. 투항한 진희의 부장이 진희가 반란을 일으킬 때 연왕 노관이 진희에게 사람을 보내 진희와 함께 음모를 꾸몄다고 고하였다. 고조는 이 소식을 알고 즉시 백양후 심의기를 시켜 노관을 장안으로 불러오도록 했다. 하지만 노관은 칭병하여 오지 않았다. 백양후가 돌아와서 노관의 반란에 이미 단서가 있다고 상세하게 보고했다. 2월 고조는 번쾌와 주발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연왕 노관을 공격하도록 했다. 연 땅의 관리와 백성들과 노관에 반대하여 한날에 기순한 사람들은 사면했다. 그리고 황자 건을 연왕에 봉하였다. 그 다음 유방 사후에 고황제로 추존되었다. 고조가 친히 경포를 공격할 때 유시에 맞았었는데 귀로 중에 병을 얻었다. 병세가 매우 심각하여 장안에 도착한 뒤 여후는 바삐 좋은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들어가서 고조를 뵙자 고조는 의원에게 병세가 어떤지 물었다. 의원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자 고조는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다. 나는 일개 포위의 평민으로서 손에 세척 검을 들고서 천하를 얻었으니 이는 천명이 아닌가?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고 설사 편작이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 고조는 의원에게 치료하지 말도록 하고 그에게 황금 50근을 내리면서 물러가라고 했다. 잠시 후에 여후가 고조의 병세가 심각한 것을 보고는 고조에게 물었다. 폐하가 100세를 넘기신 뒤에 만일 소상국이 죽게 되면 누가 소상국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맡아야 하는지요? 이에 고조는 조참이 할 수 있소 라고 대답했다. 여후가 다시 그 다음 차례를 물으니 고조는 왕릉이 할 수 있소. 그러나 왕릉은 젊고 소박하여 정직하니 진평이 그를 도울 수 있소. 진평은 지혜가 오히려 넘치지만 단독으로 중임을 맡기기는 어렵소. 주발은 중후하고 너그럽지만 학문이 모자라고. 그러니 나 유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자는 분명 주발일 것이니 그를 태위로 삼을 수 있소 라고 말하였다. 여후가 또 그 다음을 물으니 고조는 그 다음의 일은 당신 역시 알 수 없는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노관과 수천 명의 기병은 변경에 머물면서 고조가 쾌유되어 직접 고조에게 가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12월 4월 갑진일 고조가 장락궁에서 붕어하였다. 고조가 돌아가시니 4일이 지나도록 여후는 장례에 대한 소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여후는 백양후 심의기와 몰래 의논하였다. 황제 휘하의 장군들은 이전에 황제와 똑같이 평민이었다가
지금은 모두 북면을 하여 칭신하였으니 이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어린 황제를 모시도록 하니 그들이 어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들 일족을 모두 멸하지 않으면 천하는 안정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역상에게 알리자 역상은 곧 심의기를 만나서 말했다. 황제께서 붕어하신 지 이미 4일이 지났는데도 상사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장군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고 들었소. 정말로 그렇다면 천하는 곧바로 위태로워질 것이오. 진평과 관영이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형양에 있으면서 번쾌와 주발이 20만을 거느리고 연과 대를 평정하였소. 이때 만약 황제가 붕어하셔서 모든 장군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회군하여 관중으로 진격해 들어올 것이오. 대신들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제후들이 밖에서 모발한다면 천하의 멸망은 발돋움하고 기다릴 정도로 금방 일어나게 될 것이오. 심의기가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라 생각하고 급히 입궁하여 여후에게 전했다. 마침내 정미일에 발상을 하였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노가는 고조가 붕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흉노로 도망쳐버렸다. 병인일에 황제를 안장하였다. 기사일에 태자 유영이 황제로 즉위하여 태상황묘로 갔다. 대신들이 모두 선왕께서는 한미한 평민 출신으로 난세를 돌려 정도를 바로잡으시고 정도를 바로잡는 것을 교족이대라고 합니다. 바로잡는 게 아니라 정도 바로잡는다. 정도 교족이대다. 한미한 평민 출신으로 난세를 돌려 정도를 바로잡으시고 천하를 평정시켜서 한나라 태조가 되셨고 그 공이 가장 높으시니 고황제로 추존한다라고 하였다. 각 군과 국의 제후들에게 모두 각기 고조묘를 세우게 하고 매년 때에 맞추어 제사를 모시도록 하였다. 효해제 5년에 이르러 효해제는 고조가 폐연에 갔을 때의 슬프고 즐거웠던 일을 그리워하며 폐궁을 고조의 원묘로 삼도록 명하였다. 고조가 폐연에서 노래를 가르치던 120명의 어린이들을 모두 원묘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결혼이 생길 때마다 보충하게 하였다. 고조는 아들이 8명이 있었다. 큰아들은 서출로서 제나라 도해왕 유비이고 둘째 아들은 여후의 아들로서 호해 황제 유영이며 셋째 아들은 처부인의 아들 조왕 유여이이다. 척부인의 아들 조왕 유여이이다. 넷째 아들 대왕 유황은 뒷날 효문 황제로 즉위했고 박태후의 소생이고 다섯째 아들 양왕 유회는 여태후의 시기에 조공왕으로 옮겨졌다. 여섯째 아들은 회양왕 유우로서 여태후 시기에 조유왕으로 옮겨졌다. 일곱째 아들은 회남의 여왕 유장이고 여덟째 아들은 연왕인 유건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하왕조의 정치는 충이라는 한 가지로 집약된다. 이른바 충은 곧 성실하고 도노한 것이다. 이것의 폐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 촌스럽고 예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은나라 사람들이 하나라를 이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도리어 특별히 경을 중시했다. 경이란 곧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경신, 신을 공경하고 경조상, 조상을 공경하는 의미다. 그것의 폐단은 자주 백성들로 하여금 미신과 귀신을 믿게 한 것이다. 주나라 사람들이 은나라를 이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오히려 문이라는 글자를 중시했다. 문이란 곧 예약 제도이다. 그런데 세인들이 지나치게 예약 제도를 중시하게 되면 오직 번잡한 형식을 중시하는 폐단을 면키 어렵다. 만약 사람들의 마음이 천박하게 되면 곧 한마디의 진실된 말도 없게 된다. 이러한 결함을 고치기 위해 실로 충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따라서 하운주 3대의 군주 시정의 중심 사상은 충에서 경으로, 경에서 문으로 계속 변환하고 각기 상이한 중점이 있었다. 주왕조에서 진왕조에 이르는 기간에 예약제도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수많은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진나라 시기의 시정은 비단 혁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꾸로 엄혹한 형벌로서 백성을 다스렸으며 어찌 설상가상의 착오가 아니던가. 따라서 한 왕조의 흥기는 진나라의 과거의 병폐를 거울로 삼아 부득이하게 충으로서 국가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백성들과 악법, 약법 3장 3가지만 지키는 그 법, 죽였을 때, 도둑질을 했을 때, 또 뭐더라? 약법 3장을 하였고 3가지도 지키기 어려운 것, 외우기 어려운데. 이로써 다시 성실하고 도노함을 회복하였으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천도 순환의 정통을 실현한 것이다. 한나라는 10월을 정초로 삼아 천자가 종묘에 제를 지내고 제후들이 입경하여 황제를 조연하는 때도 대부분 이 무렵이었다. 관리들이 타는 수레와 복장은 모두 규정이 있었다. 황제는 황색 비단으로 지붕을 만든 황옥을 타고 꿩의 깃털이나 검은 속꼬리 털로 만든 기를 수레의 왼쪽에 장식하게 하였다. 고조는 장릉에 안장되었다. 라고 대사공은 말하였다. 거기에 설명에 기, 검은 꿩의 깃털이나 검은 속꼬리 털로 만든 기의 설명으로는 황제의 수레에 쓰인 꿩의 깃털이나 검은 속꼬리 털로 만든 장식품이라고 했는데 요전에 고문진보에서 두보의 글에 이런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방이 세운 나라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항우와 함께 싸우고 다투고 이기고 나라를 세우고 또 어떻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초기에 단단하게 했는지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의 인간성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유방에 대해서는 이 사마천이 말할 때 중요한 요인을 폐공이 다른 제후보다 먼저 폐상에 도달한 중요한 원인은 진나라 백성이 기뻐하게 했고 진나라 군사들이 흩어져서 끝내 대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유방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생 무상, 재행 무상.